6-4강입니다. 한계 반응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게요. 6-3강이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기초였는데 다음 강인 양적 관계 심화 내용을 이해하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개념 중에 하나가 한계 반응물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한계 반응물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지만 수능 문제에선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로 문제가 나옵니다. 아이러니하죠? 시작하겠습니다. 한계 반응물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게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여기 토스트를 만드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마치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레시피를 닮았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식빵 2장과 계란 하나를 이용해 토스트 1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토스트를 많이 만들고 싶어서 식빵을 100장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계란은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토스트는 과연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토스트는 50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재료 중에 누가 이 토스트의 양을 결정지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질문을 바꿀게요. 어떤 재료가 먼저 떨어졌나요? 그렇죠. 식빵이 먼저 떨어졌겠죠. 식빵 2개당 토스트에 계란이 1개 들어가니까 식빵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계란은 상대적으로 남았습니다. 아마 계란이 1000개 있었어도 토스트는 50개밖에 못 만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생성물격인 토스트의 양을 결정짓는 것은 모자란, 즉 먼저 소모된 반응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소모되어서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물질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스트 반응식에서는 식빵이 한계 반응물이 되겠죠. 토스트 화학 반응식을 앞으로 화학 양론 문제를 해결하기 편한 타입으로 다시 적어 볼게요. 제가 토스트를 만들기 전에 재료를 준비했죠. 아직 토스트를 만들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응 전이라고 할게요. 반응 전에는 재료를 식빵을 100장, 단위를 우선 생략할게요. 계란을 100개 준비했습니다. 아직 만들기 전이니까 토스트 양은 없겠죠? 그리고 토스트를 만드는 과정을 반응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못할 상황, 즉 반응이 끝난 상황을 반응 후라고 하겠습니다. 반응 후 상황을 보면 식빵은 다 떨어졌으니까 남은 게 없겠죠? 0개라고 적을게요. 계란은 몇 개 남았을까요? 50개 남았겠죠? 토스트는 50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반응 전에서 반응 후의 결과가 나오게끔 반응 중에 적절한 수치를 집어넣어 볼게요. 식빵은 0개가 됐으니까 반응 중에 100개가 모두 사라졌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을 적었습니다. 계란은 50개 사용됐겠죠? 토스트는 하나도 없었는데 50개가 생성되었네요. 여기서 나온 반응 중에서의 이 숫자의 비율은 이 반응이 진행되는 물질들 사이의 개수비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비율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수비가 2대 1대 1이잖아요. 그럼 반응 중에 들어갈 수치도 2대 1대 1의 비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를 미리 알고 있으면 반응 중의 수치를 빠르게 찾아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지워볼게요. 밑에 부분을. 이 반응에서 식빵이 먼저 떨어진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반응 중의 수치가 마이너스 100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치 하나만 알게 되면 개수 B가 이미 2대 1대 1로 나왔으니까 2에 해당하는 값이 100이었으면 1에 해당하는 값은 50이 되겠죠. 여기도 토스도 50이 될 테고 반응물은 항상 감소하고 생성물은 반응이 진행될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집어넣게 되겠고 그러면 계란은 50개 남고 토스트는 50개가 생성되겠다. 이렇게 이 개수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반응 중에 오는 이 수치가 양론 문제를 풀 때 많은 힌트를 가져다 줄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기억할 것은 반응 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토스트를 하나의 비유로 들었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치들이 개수에 대한 개념들, 즉 몰이나 기체에서는 부피와 같은 개념들이 들어오게 되면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와 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화학 반응식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탄화수소를 연소시키면 반드시 이산화탄소와 H2O 물 분자가 나옵니다. 개수까지 적어보면 맞춰보면 이렇게 되겠죠. 메테인을 태우는 반응이에요.
만약에 제가 메테인 1몰과 산소 2몰을 정확하게 준비했다면 남는 물질도 먼저 소모된 물질도 없이 정확하게 1대 2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두 물질 다 0이 되겠죠. 이때는 한계 반응물이 없는 겁니다. 생성물은 정확하게 이산화탄소 1몰, H2O 2몰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건 이상적인 상황이죠. 실제 실험에서 정확하게 1몰과 2몰을 준비해서 반응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먼저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로 누가 남을까요? 어떤 물질을 과량으로 쓸까요? 당연히 공기 중에 산소를 과량으로 쓰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생성물 물질들의 양을 결정짓는 것은 메테인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메테인이 한계 반응물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제가 가정을 해볼 테니 위에서 썼던 반응 전, 반응 중, 반응 후로 한번 완성해 볼래요? 자, 우선 잠깐 얘기를 지우고요. 반응 전에 재료로 제가 메테인 1몰과 산소 5몰을 준비했다고 가정할게요. 반응 전이니 당연히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을 다 채워 넣어 봅시다. 잠깐 멈춰 놓고 다 채워 넣어 보세요. 자, 해볼게요. 여기서 봐도 1대2의 비율로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도 한계 반응물이 누가 될까요? 메테인이 모두 다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반응 후에 메테인은 남지 않을 테고 이 일이 결정되는 순간 나머지 반응 중의 수치는 계수에 의해서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대 2대 1대 2가 되기 때문에 메테인이 1몰이 감소했다는 것은 산소는 2몰 감소했을 것이고 이산화탄소는 1몰, H2O는 2몰 생성되었겠네요. 그러면 반응 후에는 산소는 3몰을 남을 테고 이산화탄소 1몰, H2O 2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생성물의 전체 몰수는 몇 몰일까요? 여기서 생성물의 전체 몰수는 3몰이 되겠죠. 하지만 이 반응이 만약에 실린더에서 진행됐다면 반응 후 실린더 속의 총 물질은 몇 몰일까요? 묻는다면 6몰이 되겠습니다. 반응 후의 물질에는 남는 물질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한계 반응물이 독립적으로 문제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일은 모의고사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 반응 전, 반응 중, 반응 후 관계를 작성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눈으로 풀지 말고 간단한 문제라도 반응 전, 중, 후를 구분해서 작성해 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의고사 문제 두 문제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3년 6월 고2 모의고사였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그림은 어떤 화학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면 왼쪽에 있는 물질을 반응 전이라고 보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물질을 반응 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써보래요. 근데 비어있는 것이 A고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것이 B 원자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2 분자가 되겠고 지금 얘는 AB라는 화합물이 되겠네요. A2, AB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반응 후를 봐볼게요. 그럼 반응 후에 와보니까 A2가 아직 보여요. 반응물이었는데 보여요. 이 말의 의미는 얘는 지금 남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절대 생성물에 적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물질은 이거 B고 A니까 뭐 A2, B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도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냐면 우선 반응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반응물의 종류가 A2가 보이고 그리고 AB가 보이죠? 얘네들이 반응물이 될 거고 생성물을 살펴볼게요. 생성물의 종류는 하나밖에 없죠? A2B밖에 없습니다. 서술형 문제를 내놓으면 이런 식으로 적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얘는 남는 물질이에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계수를 눈찜작으로 쓸 수도 있지만 방금 전에 했었던 전, 중, 후로 나타내서 한번 봐볼게요. 반응 전에 A2가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죠? AB도 2개 있었네요. 반응 전에는 A2, B는 없겠죠? 반응 후 봐볼게요. 후는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반응 후는 보니까 A2가 하나 보여요. 여기 하나 A2 적으면 되겠고 A2B가 두 개가 생성되었네요. 그리고 AB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빵개예요. 그럼 AB가 여기서 한 개 반응물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반응 중을 적을 수 있겠네요. 2에서 1이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수치의 B가 결국 계수 B와 같다라는 거죠. 답은 여기 있네요.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이 문제는 2014년 6월 고2 모의고사네요. 11번 문제. 역시 반응 전과 후가 그림으로 나와 있고 각각의 물질이 어떤 분자들인지까지
나타내줬네요. 자, 봅시다. 이 반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성물은 두 가지다. 화학 반응식을 적어봐야지 이 두 가지가 해결되겠네요. 이것도 적어보면 쉽게 해결이 되겠네요. 이것도 한번 화학 반응식을 적어볼게요. 먼저 보니까 A, B라는 물질이 보이고 B2라는 물질도 보이네요. 그리고 없네요. 그러면 A, B라는 물질과 B2라는 물질이 만나서 생성물을 볼게요. 생성물에 남는 물질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 A, B 있네요. 얘는 생성물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AB2가 있죠. AB2가 있고 여기 또 이거 AB고 그럼 생성물은 AB2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반응 전, 중, 후로 표현해 볼게요. 숫자를 세보면 돼요. AB 몇 개 있는가 볼까요? 반응 전에 A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네요. 6개. B2는 하나, 2개 있죠. B2는 2개. 반응 전에 AB2는 오고 반응 후 살펴볼게요. 반응 후에 AB가 아까 보였었죠? 반응 후 AB가 하나, 2개 보이네요. B2는 반응 후에 안 보입니다. AB2는 몇 개 있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4개 보이네요. AB2 4개. 그러면 반응 중은 6개에서 2개 됐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4대 2대 4가 기수 B가 될 텐데 이것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2대 1대 2가 개수 B가 되겠네요. 우선 니은 보기 봅시다. EAB, B2, EAB2 맞네요. 생성물은 두 가지다. 생성물 한 종류죠. 반응 후 B2를 더 넣으면 자 누가 남았나 봅시다. 반응 후에 보니까 A, B가 남아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2대 1로 반응하는데 여기다가 B2를 더 집어넣어 주게 되면 생성물을 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반응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강은 이제 6- 지금 4강까지 왔는데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문제에 대한 심화 내용을 다룰 건데 7강으로 넘어가서 심화적인 내용을 실제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해 보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